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잇따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요.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어떤 파장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 도시개발 사업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LH와 추진하던 가련산 공원 아파트 건립 계획을 중단한 데 이어서 전 지역 인근에 조성하는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에도 반대 입장을 내세우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전주시의 주택시장 현황과 도시개발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참고로 오늘 전주시와 도시개발 사업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LH 측에 토론 참여를 요청했지만 전주시와 원만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늘 토론 참여에 불참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네, 요즘 말 그대로 부동산이 이슈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심 밖에 있던 국민들도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전주대학교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정철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좀 간단히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주택 정책의 핵심으로 삼은 것은 그 이전 정부와는 달리 서민주택 정책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내세워서 다양한 주거 안정 정책을 취해왔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앙등 사태에서 보듯이 현실적인 시장에서는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핀셋 효과만 있지 근본적인 효과가 없어서 실패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실패 요인이 뭐냐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앞서서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유동자금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투자처를 새롭게 다양한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 투자처를 나눠주면서 부동산 정책을 취해야 했었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새로운 어떤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서 세종시 일원의 행정복합도시를 더 확대한다든가 또 혁신도시를 제2의 혁신도시 라운드를 한다든가 하는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시기를 좀 놓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유튜버가 발달하면서 부동산 관련 수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24시간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집값은 오른다는 무차별 폭격을 가정경제 주인인 모든 가정주부들한테 24시간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도 있지만 많은 가정주부들한테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너의 자식한테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적기를 놓치는 거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위기의식을 조장을 해가지고 더더욱 가격 앙등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정책적인 문제점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다소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하셨고 추후에 이제 또 지역의 영향 어떻게 미칠지 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환경단체하고는 그린벨트니까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를 하겠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아파트를 지어서 좀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청와대뿐만이 아니고 이제 국회, 정부하고도 저희가 이제 대립각을 좀 세웠는데요. 어쨌든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세균 총리하고 만나서 더 이상 이 주택 공급에 의존하는 주택난 해소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도시공원이라든지 그린벨트는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다른 신도시도 만들긴 하겠지만 이제 주택 공급 이외에 어떤 보유세라든지 부동산 3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집이 특유의 수단이 아니고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다 주택 한 채 이상씩 빼고 실제 필요한 주택 빼고는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좀 이 부분들이 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공공지원 임대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한 부분들은 주택 공급, 집을 계속 시장에다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주택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들이 이동해가면서 부동산 투기와 과열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공급보다는 보유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맞겠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원론적인 이제 정책 기조에서는 좀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 노동식 한국 중개인 협회 전북지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뭐 현장에서 이제 체감하고 계시는데 이번 정부 대책으로 인한 뭐 지역의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업계뿐만 아니라 연일 국민들의 어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2번에 걸친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았고 그럴 때마다 실효성은 물론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잦은 규제 때문에 또 맷집과 내성이 지금 강해진 상태입니다.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인한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집값만 상승시키는 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들은 전셋값 상승이나 양도세, 또 보유세, 종부세, 취득세 등 국민들에게 세금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믿음과 신뢰가 깨지고 이번에도 촛불을 들고 또 신발을 던지는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 박영봉 전주시 신도시 사업과장 나와 계십니다. 전주시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신도시 개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러면 먼저 전주시 내 아파트 공급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주시에서는 신시가지를 200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혁신, 만성, 에코, 작년에 준공 등 효천지구까지 38개 단지에 2만 6천 세대를 공급되었습니다. 금년부터 2022년도까지 17개 단지에 9,700세대가 또 공급 예정됩니다. 재건축, 재개발까지 포함되면 2025년도까지 31개 단지에 2만 6천 세대가 또 공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주택보급률은 113%일 때 순수한 아파트만 했을 때도 도시기본계획상 2025년도에 115%인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122%까지 되는 상당히 높은 아파트 공급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전주시에서 발생되고 있고 부도심이 활성화되지 않는 역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개발 사업은 지향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주시 정책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다시피 향후 5년간 뭐 3만 세대 가까운 아파트를 또 공급하고 대규모 물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하락세를 보였자 했는데 특히 이제 에코시티나 효천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최근 가격 상승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거품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 지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처음에 분양 당시 효천지구 그다음에 에코시티, 만성동 전역으로 걸쳐서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뷰가 좋은 데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작년 12월에 에코시티 포레나를 분양을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940만 원에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하다 보니까 476가구 모집에 3만 명이 모여서 61대 1을 경쟁률을 보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도화선이 되고 불씨가 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기자촌 재개발 지역이랄지 태평지구 그다음에 바구멀, 따박골 그다음에 감나무골 등
전주 시내 전역에 걸쳐서 신규 아파트들을 가격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불씨가 돼서.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는 가격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1,470만 원 정도 거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뷰가 좋은데 그러나 평균 1,350에서 1,400 정도 이렇게 가고요. 효천 만성 그다음에 혁신은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과 가수요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폭등 지역은 추격 매수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주택 물량이 많이 이제 공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은 또 되고 있단 말입니다. 또 그런 또 빛과 그림자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렇다면 또 구도심 지역의 아파트 주거 지역은 또 폭락 현상이 또 빚어지고 있는 게 또 그것도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주에는 20년 된 노후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게는 지역적으로 70% 이상 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도심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오는 공동화 현상이나 가격의 양극화 현상 그리고 또 거래 절벽이라는 그런 것들이 현저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심 가격의 추이나 현장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IMF가 끝나면서부터 계속 85제곱미터가 6,500만 원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작년 15년도 말부터 가격이 쭉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다가 현재는 저평가됐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강하면서 실수요자와 외지인들 또 법인 또 갭투자 임대사업자들이 급매물을 소진하고 없고 현재는 강보합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교통이 좋고 환경이 좋은데 지역적으로 가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주시 지역에 지금 현재 400에서 6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구축 아파트들이라도 인근의 중개 업소를 꾸준히 방문해 상담을 하다 보면 나에 맞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뭐 때 아닌 과열이라고 할까요? 또 전주 지역에서 이제 주택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원인이 작동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정 교수님 좀 예. 분석을 좀 해주시죠. 부동산 시장 과열이 수도권, 강남에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퍼져서 전주의 그 신시가지 아파트나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1억 이상이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10년간 서민주택을 대표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져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작년에 한 1,600세대 져졌지 그 이전에는 부도난 아파트를 사가지고 LH에서 임대아파트, 절환한 아파트 몇백 세대 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도 공공임대아파트를 기다리는 임대 수요자가 몇백 정도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전망해 본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청소년 넘어서서 20, 30대가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임대아파트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민간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고 구도심에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왜 새롭게 공공임대아파트를 추가로 져야 하느냐 하는 것들은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사회계층이라든지 소득계층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 특히 상당히 많은 서민들이 지금 그동안 공공임대아파트가 안 져졌기 때문에 서부 신지가지나 이쪽에 다가구나 다세대를 통해서 주택 수요를 많이 충족해 왔습니다. 한 10년 넘게. 그런데 그런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있는 신시가지의 주거 환경은 20, 30대가 애들을 데리고 키우기 위한 주거 환경으로는 불편하고 위험한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택 정책을 바라보고 아파트의 과수요라든지 또 전주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거의 2만 호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그냥 물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아파트 총량적으로는 넘쳐나고 구도심의 아파트가 빈다고 하지만
실제 서민들이 질 높은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공급이 과연 그렇게 넘쳐나는지 그 수요와 공급의 갭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쳐다봐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속에서 큰 것만 보지 그 안에서 세부적인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이나 문제까지 쳐다보진 못하는 있고 특히 주택의 양극화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집을 또 주거 공간이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이런 주택 시장의 양극화 네. 이런 점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정부가 부동산 정책 궁극적인 목표가 집값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라는 것을 여러 번, 지금 뭐 20몇 번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정책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어떤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못 신호가 좀 덜 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계속 부동산 억제하고 제한하고 보유세를 높이고 막 높여가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스피커들은 그래도 5년, 10년 후에는 현재 수도권은 뭐 1억짜리 아파트가 기본이 된다. 그렇게 풍선 효과가 오니까 지방에서도 계속 그런 것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좀 다원적으로 쳐다보면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정현 총장님, 예, 예. 수도권 부동산 정책이 강화될수록 지역에는 또 투기꾼, 투자자들이 더 몰리는 현상 예, 예.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또 그 부분들은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다시 지역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면 지역에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거나 대규모 택지가 조성이 되면 그쪽에 투기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그쪽이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가격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역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그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집이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이번 주에 폭우 때문에 우리 전주에 노후화된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안전한지 물난리 없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이라도 집을 한 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저희가 그 전주라고 하는 이 소규모 도시에서 이 주택 가격을 크게 좌우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택지 개발 사업이 계속 도시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도시 안에 인구 저희가 유입 인구가 상당 부분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 전주시만 보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인구가 4,000명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아파트 호수는 뭐 2만여 세대 이상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은 많이 남아도는데 집은 남아있는데 실제로 내가 들어갈 집들은 없는 거고 나는 노후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들어갈 수 없는 이 부분에서 어떤 예를 들면 소외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라고 놓고 보면 저는 도시계획을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택지개발. 근데 이 도시개발의 기준이 되는 게 인구거든요. 저희가 그 환경단체에서 왜 도시교육에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도시라고 하는 공간들은 시민들의 삶터이자 일터이자 또 아이들의 교육의 터전이자 놀이터이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한데 이 도시계획을 짜는 거의 기준점이 인구입니다. 근데 인구가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과다 설정하게 돼 있었어요. 2000년에 제가 2002년에 아마 2025년 도시계획 산정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주 인구를 거의 100만에 가깝게 산정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2035년 도시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제 인구를 너무 과잉으로 설정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2018년에 나온 초안에서는 전주 인구를 2035년에 83만 5천 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너무 많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5년 동안에 불과 인구 4,600여 명 정도가 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냐. 인구가 83만 5천이면 이게 여기에 맞춰가지고 거의 뭐 한 18만 명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또 택지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택지를 확보하게 되면 도로를 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시에 대한 뭐 도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 기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실을 좀 반영을 해서 인구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런 인구 계획 때부터 너무 과도하게 뭐 짜여지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택지 개발 문제가 논란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신규모 택지 지역에서만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또 전체적인 투기율을 과열시키는 이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노 지부장님, 이처럼 이제 서민들의 내 집 마련하기가 지금 꿈 같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서민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좀 짚어봐야 할 게 인구 유입이 없고 근데 공급 물량이 많은데 왜 이토록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하냐.
근데 첫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전, 세종, 청주, 그다음에 광주 이런 데가 우리 이웃들인데 이런 데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저희 비규제 지역인 우리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또 오르는 현상이 있고요. 다음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지금 유령처럼 흘러다니는 유동성 자금과 또 코로나19로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또 하나의 또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요. 셋째는 구도심의 어떤 슬럼화, 그다음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그 이주, 신도심으로 이주, 이것도 또 하나의 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지금 요즘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230 세대들의 투자와 또 임대사업자, 그다음에 법인, 갭 투자자까지 가격을 올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거기에 오는 가격의 양극화, 또 가격의 폭락, 그다음에 가격의 거품 등이 또 결국에는 우리 지역민의 피해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해봅니다. 그 중개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거래 건수는 좀 어떻게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대로 현상 유지가 되고 있나요? 지금은 구도심도 좀 안정을 찾고 있어서 그대로 꾸준히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전에보다. 그런데 지금 정확히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외지인들의 그 각종 세금 부담 때문에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판다면 당분간은 주춤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갑자기 하락 국면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동안 찾은 부동산 정책으로 신뢰도가 또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지금 용적률을 늘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5년에서 10년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전주 지역은 향후 몇 년간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올까지 한 7,200세대, 그다음 내년에 한 3,200세대, 2022년도에 한 200세대 정도. 그 후에는 이제 뭐 2023년도에 더 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등락폭을 큰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학군이 좋고 환경이 좋고 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데는 프리미엄이 그대로 유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전주시 주택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주시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봉 과장님,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은 천마지구하고 대한방지 부지가 있습니다. 천마지구는 우리 시민님들 잘 아시는 전주대대가 가운데 있습니다. 한 98,000평 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국방부에서 통합예비군 창설 계획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군산, 익산, 전주, 완주가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통합으로 하는 그런 국방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주대대의 기존에 있는 전주대대가 노후되고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0년 전부터 전주대 이전 사업을 국방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전주시가 2018년도에 12월 달에 협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제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대대의 이전에 관련된 사업이 부득이하게 천마지구를 개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그 바람길이랄지 그 환경,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사항이 시민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최소한의 아파트하고 덕진공원에 연계된 공원 개발에 연계된 그런 개발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한방직입니다. 대한방직은 서부 신시가지를 개발할 때 채척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그 민간 업체에서 저희 전주시에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민한테 어떻게 하면 대한방직을 공원과 녹지 또 그 지역에 맞는 개발할 것인가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이정현 처장님도 공론화위원회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금년 말까지 거기에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안이 도출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련산 공원은 시민 여러분들한테 녹지와 공원을 돌려주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공원 일몰제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예산을 이번에 일부 편성을 해가지고 보상을 착수해서 아파트 개발이 아닌 녹지와 공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상황이고요. 이제 요즘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전주 역세권은 LH하고 전주시하고 그 협약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7,834세대라는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짓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이제는 도시개발 사업을 아닌 재건축도 축소되는 이런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에다가 지구지정 해제 요청을 강력하게 요청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가련산공원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 뭐 중단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예. 중단 이유하고 앞으로 또 재개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간략히 말씀 예. 좀 해주시죠. 가련산 공원은 면적은 한 9만 7천 평 되고요. 지금 보상 필지는 한 211필지 되겠습니다. 저희는 가련산 공원은 당초 계획은 LH에서 공원 일몰대에 따라서 한 1,500세대를 아파트를 진다는 사업 계획을 처음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녹지와 공원을 우리 시민한테 장래 계획으로 준다는 취지에서 이것은 저희가 지구 지정을 지금 국토부에 해제 요청을 했고요. 금년도에 7월 1일 이후에 지금 현재 보상 절차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련산 공원은 아파트가 아닌 녹지와 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전주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완을 네. 해드리면, 그러니까 LH에서 현재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공급 촉진지구라고 하는 지구 지정을 가련산 공원에 하나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주역 뒤쪽에 두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련산은 이제 그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한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그러니까 공원의 70%를 기부 체납하고 30%의 아파트를 짓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약 1,8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계획을 하나 냈고요. 그다음에 전주 역세권에다가 7,834호 정도의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대 아파트를 짓는 분야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공공성이 있는 아파트 짓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공원을 없애가면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는 반드시 지켜가겠다고 했는데 도시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전주 역세권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교통 혼잡의 문제, 그다음에 바람길 차단의 문제, 거기에 원도심 그 공동화의 문제, 그다음 사회적 기반 시설의 부족한 문제들을 저희가 문제 제기를 들면서 대규모 택지보다는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필요한 곳에 집을 짓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 이제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임대 아파트를 확대하고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조성 사업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네, 그런 환경단체 입장 또는 의견이 이제 전주시에서 수용이 됐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가련산 공원 개발 사업은 현재 좀 중단된 상태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의 경우 LH와 지금 입장 차이가 현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것도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주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전주시하고 LH하고 총 6개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협약은 MOU 체결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전주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도시 재생 문제, 그다음에 전주 역세권, 아까 가련산 공원, 동부시장이 슬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부시장 정비. 이런 거 해가지고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역세권이라는 그 전주역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에 맞는 상업, 유통, 지원, 문화 이런 복합적으로 저희는 LH에서 검토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개발 계획을 저희한테 국토부에다 제안한 내용을 보면 무려 7,800세대라는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은 저기 공공임대주택은 두 필지, 1,600세대 안 되는 이런 역기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는
정책하고 전혀 맞지 않다.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한 아파트 단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지금 지구 지정을 지금 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LH 측과의 뭐 협의나 대화는 중단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군요. 뭐 현재는 저희 전주시는 지구 지정을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LH에서는 지금 그 강행을 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이 국가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서민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그 정부 정책대로 하겠다. 이런 저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LH에서도 전주시의 많은 우리 시 정책 방향에 앞으로 협조를 요청을 해드렸고요. 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정현 본총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현재 인구 문제를 좀 놓고 보면요. 유일하게 지금 전주의 생활권을 5개로 나눠보면 뭐 북부, 서부, 동부, 그다음에 중앙 뭐 이렇게 권역이 좀 크게 나눠지는데요. 인구가 다른 지역들은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혁신만성, 지금 서부 신시가지까지를 포함해서도 인구가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곳이 북부권입니다. 북부권은 아까 에코시티 개발 사업 하면서 아파트 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났죠. 2018년도, 19년도에 뭐 10,000세대 이상이 뭐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이쪽 지역이 지금 북부권과 동부권의 경계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에코시티 들어와 있고요. 향후 천마지구까지 개발이 되게 되면 실제 그 동부 우회도로에 어떤 교통 혼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고요. 이쪽 지역이 또 만경강 소양 쪽에서 들어오는 바람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이게 왜 고층 아파트냐,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라고 하는데 아마 임대 아파트니까 정부의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높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주의 고밀도 개발이라고 하면 에코시티 많이 꼽지 않습니까? 에코시티보다도 1.5배 고밀도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라든지 건물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우려를 좀 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그러니까 거의 8,000세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신도시에 준하는 택지개발 사업은 하지 말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있고 또 그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이런 임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LH가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LH의 사업의 비율들을 놓고 보면 이번에 이제 많이 달라진 거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공적 주택은 2가지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의 지원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 공동주택 특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뭐 장기 국민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들 같은 경우 최장 30년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시세 임대료 같은 경우도 시세의 60% 이하입니다. 근데 이번에 만들어진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민간도 사업자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 LH에서 공동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지어주는 임대 아파트보다는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분양도 8년 후부터는 분양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분양가가 공공 지원을 한 거면 분양가가 많이 낮아야 되는데 실제로 8년 뭐 있다가 분양하려고 보면 주변 시세하고 거의 맞춰서 분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결국 LH가 예를 들면 공적 자금을 가지고 또 지자체라든지 국가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택지조성 사업을 해놨는데 결국 이득은 LH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땅 장사, 집 장사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이 문제가 바로 이 전주역 뒤쪽 배우지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노지 부장님, 그 LH도 사업 추진하는데 주민 여론조사를 뭐 1차적으로 해봤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사업에 착수했을 것 같은데 전주역 인근 지역민들이 동부권 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주권 역세권 개발 사업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여러 분류로 있겠지만 위원분들이 한 30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임원이 한 6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18년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국토부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6만 5,500제곱미터, 약 32만 2천 평의 아파트가 7,800세 정도가 LH에서 25년 완공으로 원래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택 보급률이 113%다.
여기에 원도심을 개발함으로써 또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나 또 고밀도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입장 표명을 반대 입장을 지금 표시하고 있고 주민들은 여기에 지금 첫 관문이고 또 60만 도시에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지금 역세권 뒤에가 굉장히 흉물스럽고 소외됐고 또 40년 동안 낙후된 지역인데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주시와 끝까지 합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주장이고요. 또 다른 의견은 아까 우리 이정현 사무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는 또 전주 역세권에 맞는 관광타운을 만들어서 천마중길, 한옥마을, 또 대한방직, 종합경기장, 덕진공원으로 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나 또 바람길 숲을 조성하면 충분히 활성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 그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고 아니면 관광 거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짓는 게 아니고 여기 아파트 짓는 거예요. 이 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만성지구보다도 훨씬 1.5배 정도의 고밀도 개발이고 아주 난개발 우리가 굉장히 높은 개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건데 마치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마을 살고 계셨던 분들이 사실은 바깥으로 이주하고 그렇게 하고 아파트 짓는 것이 그게 발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 이제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설령 이제 저희가 이 사업에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건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아까 말한 이 그 전주역 전라선 철도 때문에 아까 마중길하고 인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고 동부 우회도로가 현재 개설이 돼 있지만 여기 진출입로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많은 폭우가 내렸는데요. 여기가 약간은 저지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정 교수님께서 이제 공공주택 보급이 아주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런 주택난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차제에 전주에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현황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지난 10년간 임대 아파트 건립은 1,893호가 됐는데 그게 1,893호 중에서 1,600세대 가까운 것이 작년에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지난 10년 동안 서민들이 아파트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뭐가 대체해 왔냐면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신시가지 주변에 많이 져서 거기서 그런 수요 충족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그 주거 환경이 20, 30대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민들에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같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있다면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주시나 또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보는 그 문제 제기도 있지만 그러면 7,000세대 넘게 짓는데 그중에서 2,000세대 가까운 것이 서민을 위한 1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인데 그것을 그냥 다 놓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옳은 정책인가? 그러면 LH하고 잘 협상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원안으로 가는 방안만이 정답인가 하는 것에서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장제동에 가보시면 대단히 열악하고 진출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주 역세권은 앞쪽만 그 천마중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전주시 역사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만드는데 거의 보행자도로라든지 스카이워크로 해서 뒤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보행 동선은 가능하고요. 또 건축적으로 새로운 진출입 도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해지니까 또 그 가보면 그 단차가 있어가지고 대단히 버려진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는 그 서민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서의 장제동을 그냥 포기하기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대안이라는 것이 이제 LH가 만족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전주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민들이 새로운 어떤 주거의 질이 높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찬반 논리에 하기보다는 좀 더 제3의 길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면 좀 제가 반론 한번 말씀해 주시고. 도면을 보고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 위치가 여기 전주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노란색으로 있는 블럭이 이번에 LH에서 제안한 사업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7,834세를 이렇게 지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 공공임대주택, LH에서 직접 사업하는 필지수는 1,600세대뿐이 안 됩니다. 이 많은 7,800세대에서. 그리고 이 공공지원임대주택은 블럭을 만들어서 민간 아파트 업체에다가 매각을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 합니다. 이것은 8년 있으면 분양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사업입니다. 이렇게 그 고밀도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얼마나 바람길, 이게 녹지축이 되겠습니까? 또 7,800세대라는 인구는 2만 한 1,000명 정도가 여기가 지금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전주역에 대한 교통대책. 지금 이 평면교차로만 지금 도로망을 또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님들이 많이 알다시피 이 전주역이 앞으로 선상하면서 오면은 지하차도 문제 이런 전혀 계획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에서는 국토부하고 LH에다가 그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 계획은 일단 지금 취소를 하라. 취소를 하고 전주역에 맞는 계획은 그 이후에 최소한의 개발 계획을 장기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LH하고 국토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금년도 12월 말까지 지구 계획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구 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나면 바로 그 국토부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구 계획 승인 인가고시가 가면 바로 토지 수용 절차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겁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먼저 해제를 하라. 해제를 하고 전주역에 맞는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고요. 앞으로 우리 시는 분명히 도시개발에 대한 아파트 과밀되는 그 공급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그 전주역 양쪽으로 아파트가 간략하게 병풍을 치는 말씀해 거죠. 주십시오. 예. 네, 서민을 위한 도시개발 정책 또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좀 다소 이견을 보이셨는데 또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 짚어볼 것은 우선 신도심 지역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외부 투기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책, 어떠한 이제 구체적인 또 방안이 마련돼야 될지 우리 정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의 열풍이 분 것이 전주시의 부동산 정책이나 주거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문제고 특히 이제 수도권의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기본 전제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주시 입장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 첫째가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맞춤형 착한 임대주택을 5,000호 공급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것 중요하고 또 지금 구도심의 아까 여러 가지 공실화라든지 구도심의 노후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부의 도시대행 뉴딜 사업을 지금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이 뉴딜 사업을 통해서 도심 내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질 높은 주거 환경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들을 좀 제시하면서 그 양쪽으로 막 그 지금 양산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것을 규제하겠다는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나와줘야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는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있고 구도심에 빈집이 넘쳐나는데 뭐 새롭게 공공임대 주택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총량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고 어떤 사회 계층별로 요구하는 주거 환경의 질에 대해서는 좀 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과장님, 외부 투기 세력 어떻게 차단하는 정책을 쓸 것인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내부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지금 집중된 그 규제 때문에 저희 전주 쪽에 그 투기 세력이 온다라고 아까 지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기를 전주시에서는 지금 경찰, 국세청, 저희 시하고 이렇게 합동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그 적발이 지금 상당히 지금 되어 있고요. 8월 중에 거기에 소명을 해가지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지금 저희 시에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상시로 이런 그 비상체제를 저희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예. 설명을 우리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게 저희도 저희 업계 나름대로는 자정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관 합동 단속을 통해서 이제 계몽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기획 부동산이나 떴다방 그다음에 부동산 컨설팅, 무자격자 이런 것들을 저희 협회에서 관리하기에는 행정관청의 도움 없이는 정말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 저희 중개업소만 단속을 할 게 아니고 지금 버젓이 중개사를 흉내내고 영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좀 단속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외지인들하고 지금 결탁해가지고 부동산 카페 해서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질서를 파괴하고 또 컨설팅 간판을 버젓이 걸어놓고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 어떤 신도심의 투기 세력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중개 사고가 만약에 터졌다 하면은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 받을 길도 없고 그래서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하루빨리 이런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정현 부총장님, 뭐 구도심 지역 노후 아파트값 하락에 대한 또 우려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도심 지역에 추진되는 도시 재생 사업이 좀 성과를 내고 또 속도를 더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그 국책 사업으로 내세운 게 뉴딜 사업이잖아요. 사실 이 뉴딜 사업의 원조가 도시 재생을 통해서 뉴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먼저였는데요. 실제 앞으로 도시 관리라든지 도시 운영은 확장성이 아니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 운영할 것인가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주의 원도심은 아직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3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여러 군데 지어야 되지만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흐름이라든지 원도심을 살려야 된다라는 이런 특성들 이런 거 놓고 보면 그러니까 LH의 그 임대주택 정책이 굉장히 다양화돼야 된다. 1인 가구라고 하는 흐름,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흐름, 과거 오래된, 그러니까 지금 뭐 30년 넘게 된 임대아파트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주 평화동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자칫 방치하게 되면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양한 도시 정책들을 좀 펼쳐나가야지 계속 확장하는 것들은 도시의 문제를 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현재 전주시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 또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출연자들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30초씩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 지부장님부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가격 상승이라는 미명 아래 끊임없이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도 상품입니다. 규제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맞는 시장 논리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힘의 논리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눈높이는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에만 매달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6.17 710 대책은 모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우리 이정현 사무총장님. 저는 집이 상품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고요. 집은 어떤 삶을 꾸리는 안정적인 공간,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택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아파트는 더 많이 지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뭐 현재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 의존하고 있는 젊은 층들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품격이 있는 공공 임대 아파트들을 더 많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박영봉 과장님. 예,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신설해서 시민의 주거 환경, 주택 공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동북권의 균형 발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주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LH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즉시 취소가 당연히 마땅하고요. 앞으로 전주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노름에 의해서 최소한의 개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필요합니다. 사회 임대주택을 위주로 하고 청년 임대주택 그게 기존에 있던 부도심에 있던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정점루 교수님. 네. 예, 그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정책 속에서 쳐다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불로소득 차단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이라를 내놔서 전 국민이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라서 불로소득이 없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한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가 일시적인 핀셋 규제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그런 규제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득이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파트 공급이 늘어도 치솟는 집값 때문에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유한하게만 여겨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지자체 도시개발 사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돼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출연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